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과 에어태그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에어팟 프로와 갤럭시 버즈 프로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에어태그 소식입니다. 사실 에어태그는 작년에 아이폰 12와 함께 출시될 거라는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에어태그는 타일과 유사한 위치 추적기인데요. 최근에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 태그와 비슷한 장치입니다. 작년에 존 프로서가 에어태그의 디자인까지 공개하면서 출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공개조차 되지 않았어요. 일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갈 일이 줄어들자 출시가 연기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귀중품을 잃어버릴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출시가 연기되었다는 의미인데 그쵸? 밖에 나가야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케이스 제작업체 슈피겐의 하이 브랜드인 시릴에서 에어태그 케이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했고 위쪽에는 골드 컬러의 고리, 그리고 아래쪽에는 에어태그를 넣을 수 있는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은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 있는 고리로 가방이나 열쇠에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똑같은 제품이 올라왔는데요. 원래 약 $20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이미지에서 에어태그의 많은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일단 이미지상에서는 흰색 컬러의 아주 작고 슬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존 프로서가 공개한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사이즈는 병뚜껑보다는 살짝 큰 정도로 보이는데요. 여러가지 물건에 부착할 수 있게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에어태그에 그 동전 같은 건전지 있죠? CR2032 리튬 건전지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건전지가 들어갈지 아니면 무선 충전이 지원될지는 이 사진상으로는 사실상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유출된 애플에서 만든 에어태그 액세서리와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을 종합해보면 에어태그에는 유언 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유언 칩은 초광대역 칩으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이 정확도가 센치 단위라고 해요. 최근 애플 애널리스트인 밍치고에 따르면 애플은 2021년에 에어태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쉽게도 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에어태그의 정보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아이폰의 경우도 케이스가 먼저 유출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증폭시켰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시점에서 에어태그가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에어태그가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차키에 좀 걸고 다니고 싶은데요. 차키를 좀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다음은 아이폰 13 아니면 아이폰 12S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 아이폰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번 연도 아이폰에는 터치 아이디가 적용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애플리크에서 굉장한 신뢰도를 자랑하는 밍치고어나 마크 거먼과 같은 소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안나 스턴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3에 들어갈 화면 내장 지문인식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인식은 페이스 아이디와 함께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에서는 현재 갤럭시에 사용되는 초음파 방식이 아닌 광학식 센서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보통 사용되는 지문인식 방식은 광학식과 초음파 방식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애플에서 사용했던 터치 아이디는 이 광학식과 초음파 방식이 아닌 바로 정전식입니다. 일단 광학식은 빛을 사용해서 작동되는 원리인데요. 스마트폰에 내장된 광원 센서가 손가락에 빛을 쏘면 반사된 빛을 다시 수신해서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광학식은 인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2D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카피가 좀 쉽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초음파 방식은 작은 음파를 사용해서 지문을 3D로 매핑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2D가 아닌 3D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보안에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학식보다는 훨씬 더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기가 있거나 좀 더러워도 인식이 잘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최대의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애플이 이렇게 초음파 방식보다 광학식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존에 사용했던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정전식과 지금의 광학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지문인식 센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전식은 직선 지문인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 맵을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만들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형태는 기존 터치 아이디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광학식의 빠른 인식 속도를 결합한 지문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모두의 장점을 모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광학식 센서의 탑재를 전망하고 있지만 윙치권은 애플이 초음파 방식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GIS가 초음파 감지 기술을 애플에게 제공할 것이고 퀄컴이 초음파 모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광학식이든 초음파 방식이든 그냥 뭐라도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에 솔직히 페이스 아이디가 그렇게까지 막 유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꾸 비밀번호를 누르게 만드니까요. 어쨌든 터치 아이디에 대한 소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온 걸 보면 이게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폰 13이 나오려면 아직 좀 멀긴 해서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글쎄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